네, 사랑하는 35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송도동 이강구 의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남석 구청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구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는 2005년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 13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명실공히 인천을 대표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 관할청인 경제청은 도시개발과 투자 유치를, 우리 연수구는 행정사무 지원을 비롯한 5대 사무를 연수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5대 사무 중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악취 주범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생활 폐기물 관련 내용인 809 내 생활 폐기물 집화장 이전 설치와 주민의 삶의 서비스가 역행하는 생활 폐기물 자동관로 수거 방식 변경과 관련된 연수구의 대응책 마련에 대한 주문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생활 폐기물 집화장은 송도 내에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109내 집화장은 주거지역과 근거리로 설치 완료된 후 지금까지 이전에 대한 민원 요구와 수백 건의 악취 민원으로 담당 공무원은 물론 지역 선출직 위원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도시 설계 전형으로 주민과 그리고 공무원, 지역 정치인이 모두 고통받는 전형적인 도시계획의 실패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09내 신규로 설치될 집화장은 109 사례와 유사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바로 2020년 입주 예정인 호반 3차 아파트 단지 블록 바로 옆에 설치 예정인 809 생활 폐기물 집화장입니다. 이 계획으로 인하여 미래의 연수구민이 될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 2017년 여름부터 셀 수 없는 1인 시위 및 단체 집회를 통하여 쾌적한 삶 추구를 위해 경제청과 인천해양수산청에 요구하고 있으나 주민의 절실한 발행과는 달리 양측의 줄다리기로 인해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생활 폐기물 집화장 위치 조정과 관련하여 연수구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으나 그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완공됐어야 할 시설을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도시계획과 안일한 문제 해결 태도로 인해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10월께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809 2만여 세대의 쓰레기 처리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이 시설은 당장 착공해도 준공까지 2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이대로 생활 폐기물 집화장이 주거지 옆에 설치된다면 완공 후 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으로 인해 관리 권한의 주체인 연수구는 고스란히 이 모든 민원을 넘겨받을 게 뻔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향후 쓰레기 집화장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인천경제청과 인천해양수산청 사이에서 어떤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쓰레기차 없는 도시였던 송도국제도시에 조만간 음식물 쓰레기차를 수거하는 차량이 다닐 것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자동 집화 시설에 투입된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가 섞일 경우 시설 운영자가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했고, 개정안은 분리 집화 및 재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방법, 문전 수거 등으로 수집해 재활용해야 된다고 못받고 있습니다. 분리 집화가 안 되면 아예 기존 방법대로 수거하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이번 지침 개정은 결국 인천의 송도 자동 집화 시설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직도 송도의 대다수 주민들은 2005년부터 사용해 오던 자동 관로로 수거되는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분리 배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쓰레기를 각 층 앞 복도에서 버리는 쓰레기 배출 방식을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기도 하며, 대부분의 단지 주민들은 주거동 바로 앞에 스마트 수거 시설에 길들여져 구시대 배출 방식에 동의할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생활 폐기물 수거 차량이 운행을 시작하면 시상에 차량 없는 안전한 단지의 삶을 꿈꿨던 송도 주민들의 반발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송도에서 발생하던 폐기물은 모두 자동 집화 시설을 통해 처리되어 왔으며, 송도 주민들은 쓰레기차 없는 송도 국제도시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더욱 주민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이러한 첨단 시설들이 있다는 이유로 분양 시 기반 시설 비용으로 세대당 300여만 원 이상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4만 2천 세대 1,400여 원에 이르는 주민 부담 비용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송도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환경 측면에서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함까지 감수하고 무작정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생활 폐기물 수거 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우리 연수구는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 나갈 것인지, 또한 고스란히 피해를 떠나야 되는 4만 2천 세대 13만 송도 주민을 대신해 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우리 구청장께서 문제 유발자인 인천경제청과 시공사업자에게 생활 폐기물 기반 시설 비용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8공군의 생활 폐기물 자동 집화 시설 이전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연수세무서 및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해당 지역구인 박찬대 의원과 민경욱 의원께서 부단히 노력해 오셨고 상당한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저께 행정자치부 장관하고도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해서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또 이런 결의안을 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현재 폭염이 진행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연수구에서는 폭염 주의 시간에 작업을 지향하고 노역자 쉼터를 조성하고 거리 쉼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주민분들께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유사시 조치 사항으로 각 동구 민원을 축소하고 가족별 노약자 쉼터를 점검하고 있으며 거리 그늘막 설치된 부분도 함께 확인하고 있고, 또 각종 작업장을 순찰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 폭염이 무사히 잘 넘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809 자동집화 시설은 2020년 8월 입주 예정인 호반 베르디움 3차 아파트 단지와 접하고 있어서 향후 악취 문제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집화 시설은 가급적 생활 공간과 멀리 떨어져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이 문제는 경제청에서 구공군의 해양수산청 소유의 녹지시설 부지로 자동집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인천 해양수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사를 전달한 바 있고, 그 부분에서도 확고한 의지나 또 어떤 태도의 변화를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 군은 비록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금년 8월이면 일절 이 편안세상 아파트 주민들부터 악취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조만간 박남춘 인천시장님을 만나서 자동집화 시설의 이전 문제를 적극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 방식 변경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6월 19일 자동집화시설을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집화 및 재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수집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은 사용자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송도 주민들에게 SNS 등을 통해서 긴급히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차량 운행 반대는 물론 분양가에 포함된 집화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몇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민 의견을 그대로 담아 환경부에 수정안을 요구하였으나 지난 7월 3일 당초한 대로 지침이 확정되어 통보되었습니다.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생활 현장에서 체감하는 느낌과는 매우 달라
문제를 짧은 시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악취 및 기술 진단 용역을 통해 자동 집화 시설의 문제점과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고민하면서 인천시와 경제청 그리고 입주민들과 함께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소송과 관련한 부분은 이와 같은 전 단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과도 사전에 깊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의 해결 방식은 초기에 관로를 별도로 하는 부분도 생각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실태는 한 관로로 현재 분리수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빨려 들어가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생활 쓰레기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가 실제로는 집화장에 와서 거의 곤죽이 된 상태로 진행이 됨으로 해서 실제 생활 쓰레기에 관련한 재활용도 안 되고 또 곤죽이 된 상태로 악취는 악취대로 유발시키는 매우 곤란한 지경에 지금 있고 이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 여러분들께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악취 저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여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